우주 비행을 장기간 하면 심장을 급속노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죠. 예, 중력이 없어서 우주에 있는 환경에서는 근손실이,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계속 주는 거죠. 지구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우주 방사선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이 당시 일론 머스크가 나올지 몰랐고 그렇죠. 스페이스X가 나올지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엄청난 돈을 써서 갔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단일 질환으로 사망 원인 1위는 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인물사를 통해 3대 질병에 대해 알아보는 하나생명의 사사로운 인생사. 오늘 그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명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작은 고랭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사람. 오늘은 닐 암스트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인물사를 아주 쉽게 풀이해 주실 심용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닐 암스트롱을 둘러싼 역사 이야기 열심히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인물 닐 암스트롱 82살 때 돌아가셨던 이유가 의외로 뭐 노환이나 뭐 심장마비 이런 게 아니라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후유증, 이 합병증 때문에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 관상동맥 말 그대로 인간의 몸을 꿰뚫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전문의를 또 모셔봤습니다. 이상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그 심장, 혈관을 이렇게 치료하는 걸 담당하고 있는 의사고요. 네. 이제 우리 심용환 소장님께서 오늘 정신이 번쩍 드시게 네, 운동해야겠고 생활 습관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게 여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건강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는 맞아요. 게 맞다는 게 이제 맞아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많이 추울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추울 때 실제로 혈관 질환 이런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 루머는 사실인가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그다음 과학적인 근거로도 추울 때 겨울철에 이런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위를 만나면 몸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몸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이제 열이 뺏기는 걸 막는데 근데 이제 혈관이 이렇게 파이프가 수축을 하니까 네. 이거는 심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인 거고요. 네. 겨울철에 감기 독감이 많은데 이렇게 뭔가 몸에 전신적인 염증이 잘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역시 그 혈관이랑 심장이 큰 부담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합쳐져서 안타깝게도 겨울철에 이런 심혈관 질환은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혈관이 수축을 하는데 똑같은 양의 피를 심장에 보내줘야 되니까 훨씬 더 힘차게 밀어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혈압이 올라가고 네. 거기다 또 혈관이 좁아지면 가뜩이나 안에 예를 들어 많이 좁아져 있던 네. 어떤 찌꺼기가 많이 쌓였던 혈관들이 막혀버릴 수도 있고 이게 좀 겨울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평소에 심장 질환 혹은 심혈관계에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겨울에 특별히 어떤 걸 신경 쓰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몸을 보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외출을 할 때 따뜻하게 입고 네. 뭐 장갑을 끼고 뭐 모자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나갈 때 좀 몸을 덮이는 거죠. 몸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위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오늘 닐 암스트롱의 따뜻한 이야기로 본격적인 5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닐 암스트롱 사실 우리가 뭐 과학자 혹은 뭐 탐험가, 우주 비행사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네, 이력이 되게 재밌어요. 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 6.25 전쟁 때 전투기를 몰고 전투기를 몰았던. 자유 대한을 지키는. 와. 참 재미있는 일화고요. 보통 이제 어떤 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슷한데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대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나이가 16살 때 네. 보통 미국은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부터 몰아야 되는데 16살 때 비행 자격증을 임 떴구나. 일단 16살 때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먼저 비행사가 되셨다라는 거. 네. 그리고 바로 17살에 네. 퍼듀 대학교에 이제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을 좀 일찍부터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공부하고 이런 과정 중에 20살이 됐었을 때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력과 실력을 쌓는 와중에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이제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닐 암스트롱한테는 양육전쟁이라는 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기억, 이렇게는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정점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 하지만 미국사, 더 나아가서는 세계사, 그리고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닐 암스트롱. 우주비행사가 됐습니다. 이 우주비행사는 언제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때 이제 보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여러 분야의 이제 과학이 막 발전하는데 그렇죠. 과학 중에서 이제 우주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과학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또 확 크잖아요. 예산이 워낙 크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막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어서 당시 이제 공군 쪽과 또 별도로 이제 나사의 전신이었었던 NACA 같은 쉽게 말하면 이제 수요가 폭등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암스트롱 입장에서는 지금 참전해서 제트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죠. 네.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전공한 게 또 이쪽이잖아요. 네, 네. 일자리가 널려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이곳에서 주로 이제 실험 비행, 그러니까 로켓을 쏘기 전 단계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하는 시험 비행 같은 데서 네. 굉장히 많은 경력들을 쌓았고 900회 이상의 비행을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 속에서 1962년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우주 경쟁에 뛰어드는 해인데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저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나사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야. 약간 그런 거 동경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특출난 재능과 시대적 어떤 요구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주 독특한 본인만의 삶을 살게 된 경우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제가 들어보니까 닐 암스트롱이 우주 도킹을 또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인류라고요. 그 도킹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이걸 배우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그 연료 분사통 탁탁 그렇죠. 우주안에 딱 날아가다가 근데 거기 되게 심각하잖아요. 긴장하면서 네, 네, 조작을 그렇죠. 잘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끽끽끽 이런 장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학 기술이고 우주에서 뭔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 도킹 기술이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도킹 기술을 누가 먼저 해내느냐, 미국이냐 소련이냐 유럽이냐 이걸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는데 네, 네. 제미니 8호라고 해서 66년 3월 달에 네. 이 제미니 8호의 선장으로 DR 스콧과 함께 도킹이 이루어지는 우주 비행의 선구적 길을 열었던 사람이 또 닐 암스트롱입니다. 달 가기 전에 네. 많이 하신 거예요. 야, 그러게요. 어쨌거나 인간이 드디어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참 지금 생각하면 놀랍지만 1960년대에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이 우주로 올려보내는 것도 많은 실험이 됐지만 실제로 인류에게, 인간에게 우주 여행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다고 해요. 그렇죠. 우주 비행을 장기간 하면 심장을 급속노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요? 노화? 일단 없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죠. 예, 중력이 없어서 우주에 있는 환경에서는 근손실이,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계속 주는 거죠. 근육을 쓸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저희가 움직이는 게 중력을 거스르면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거에 없는 상태에서 근손실이 계속 오고 지구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우주 방사선입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예,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이 우리가 지구에서는 맞지 않는 것들을 맞으면서 영향들을 받는데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엄청 스트레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 건강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들을 네. 끼치고, 근데 이제 급속도로 노화를 만든다 이렇게까지는 좀 심한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우리 그냥 노화 하나로 네. 단순하게 퉁치려고 정리해서 했는데. 되게 죄송하네. 자, 1969년 7월 21일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면을 2시간 반 동안 생중계로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달 탐사.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겠죠. 난리 났죠. 그러니까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인구의 5명 중 1명이 봤다. 6억 명이 시청했다. 네. 정말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달에 가서 달에다가 발자국을 새긴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닐 암스트롱이 우리나라에 와요. 이것 때문에. 어. 닐 암스트롱 혼자 온 게 아니라 3명이 갔잖아요. 네. 3명이 다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요. 우리나라만 방문한 게 아니라 무려 24개국에 방문을 해요. 전 세계 투어를 했군요.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시간 있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근데 20시간밖에 안 있었으니까 하루도 못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와서도 난리 났어요. 막 카프레이드하고 막 꽃다발하고 옛날 우리나라 그런 거 잘했잖아요. 야, 그런데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를
방문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게 왜 그러냐. 네. 지금 계속 얘기할 때 암묵적으로 뭐 인류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보통 미국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우주라는 공간이 모든 인간이 가보고 싶은 곳은 맞지만 네. 이 당시 일론 머스크가 나올 줄 몰랐고 그렇죠. 스페이스 X가 나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엄청난 돈을 써서 갔냐. 이유가 있습니다. 냉전의 시대 때 냉전의 시대 때 미소 경쟁이에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평화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네. 불과 4년 만에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일어나서 그렇죠. 국민당 정권이 타이완으로 쫓겨났어요. 네. 바로 다음에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1950년. 그리고 50년대 때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쫓겨났고 네.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이 그걸 안았죠. 그렇죠. 그리고 쿠바 위기라고 해서 쿠바에다가 소련 핵무기가 설치됐었던 적도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도 여전히 뭐 신냉전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소 간의 경쟁이 셌고 근데 차라리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 같은 건 돈도 많이 들고 네.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이 좀 되는데 미국이 정말 자존심 상한 일 그게 뭐냐? 우주 경제. 최초의 이 인공위성 그렇죠. 유명한 스푸트니크 발음도 어려워요. 소련한테 졌잖아요. 졌잖아요. 네. 그리고 최초의 우주인 네. 가가린. 가가린. 예, 역시 또 미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보면 미국 보도를 보면 객관적으로 6년 이상은 뒤졌다. 근데 이게 우주 개발에서 6년 이상 뒤졌다는 얘기는 심각한 거거든요. 엄청난 기술 격차죠.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달이다. 달로 보내야지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For the Moon. 우리는 달을 향해 간다. 이런 무조건이죠. 이야기였죠.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 닐 암스트롱 이렇게 갔다 온 것도 피곤한데 오자마자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거는 우방국들 위주로 이렇게 간 거구나.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인류를 향한 진보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 역사라는 게 다면적이잖아요. 네. 어떤 그 냉전 시대에 치열한 어떤 우주 경쟁의 산물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러한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는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역사라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참 이면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다양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닐 암스트롱은 놀랍게도 이렇게 20몇 개 나라를 퍼레이드를 하고 투어를 했지만 달 탐사 이후에 돌연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이 정도 유명세면 뭐 보통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되면 갑자기 자서전 하나 출판하면 그렇죠. 몇백만 달러를 벌고 뭐 정치계도 갑자기 거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닐 암스트롱은 그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이쪽 일을 하면서 거의 인터뷰를 안 해요. 본연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했군요.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본인은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재정비하고 싶을 수도 네. 있는데 계속 국가의 어떤 동원에 의해서 전 세계를 계속 돌아다니는 역할을 선전도 하면서 하고. 회의감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네, 네. 무엇보다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갖잖아요. 지나친 관심 속에서 뭐 스토커가 등장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카더라식의 뭐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하는 네.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 일인데 2005년에는 네. 이건 못됐어. 그 단골 이발소에 이발사께서 암스트롱의 머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자를 거 아니에요. 그 네. 머리를 모아다가 이제 그 에이. 경매에 올려서 3,000달러인가 파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능력자였지만 사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그렇죠, 그렇죠. 솔직한 인간적인 면의 닐 암스트롱의 모습도 보이는데 교수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아마도 닐 암스트롱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스트레스는 심장 질환에 어떻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는 심장 질환의 발생을 높입니다. 그런 상황에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고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일단 호르몬들을 내요. 이제 이 주인님을 뭔가 기민하게 만들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반응하게 만드는 콜티솔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혈압이 오르고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이제 흥분을 하면서 뭔가 예민하죠. 생존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우리 몸 안에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심장의 부담이고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을 초래를 합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암스트롱이 어느 날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서 조용하게 살다가 관상동맥 협착 증세가 발견이 돼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공식 보도가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사망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가요? 누군가의 사망 원인이 관상동맥 협착 증세 수술 이후의 합병증 이건 혹시 뭐 치료를 했으면 혹은 조금 관리를 했으면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됐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암이 이제 사망에 기여하는 비율이 1등입니다. 네. 압도적인 1등인데 전 세계로 보면 단일 질환으로 사망 원인 1위는 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닐 암스트롱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돌아가신 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특별한 일은 아닌 거죠. 특히 이제 이게 백인들의 경우에는 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백인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비교를 하자면 우리 동아시아인들보다 죽상동맥 경화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유전적으로 그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좀 높은 분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보다 훨씬 고기를 많이 먹고 육류 중심의 이런 뭐 식사 문화들이랑 그다음에 비만도 저희보다 많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고요. 반면에 이제 뭐 솔직히 중요한 건 우리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은 이런 병이 적긴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습관이 다 서구식으로 이제 뭐 식사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이제 서구의 그런 스탠다드를 따라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 질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 관상동맥 질환 사실 우리가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 정확하게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좀 어려워요. 네. 관상동맥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뭐 관이라는 게 관이야? 이게 무슨 관 빨대 뭐 이런 게 연상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임금님이 쓰는 관입니다. 네. 이래서 한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심장이라는 게 딱 우리 얼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피를 짜는 주머니인데요. 이 주머니 위에 심장혈관이 3개가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네네. 그 모양이 마치 임금님이 쓰는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관상동맥,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그거를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그래서 뭐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 안에 다 들어가고요. 하루에 10만 번 뜹니다. 거기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다 보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무섭고 닐 암스트롱께서도 돌아가시는 게 이제 이런 병들이 심하게 진행되면서 80대 심장이 상하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으십니다. 쉽지 않죠. 저 궁금한 게 협착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팍 붙나요? 아니면 서서히 붙나요? 동맥이라는 혈관 안에 이제 결국 때가 끼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20대 중반부터는 멀쩡하고 너무나 건강하고 생생해 보이지만 이제 혈관은 요 때가 끼는 게 시작을 합니다. 안쪽에 20대 때부터요? 네네 맞습니다. 많이 꺾였는데? 때가 끼는 속도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안에 이제 죽상 동맥 경화 변화, 그러니까 죽이라는 게 대나무가 아닙니다. 먹는 죽입니다. 먹는 죽. 그래요? 영어로 이걸 아세로스크레로시스라고 하는데 아세로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거를 죽상, 그러니까 먹는 죽처럼 생긴 동맥 경화다 해서 혈관 안에 죽 같은 그런 기름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죽은 세포, 뭐 그런 이제 여러 찌꺼기들이 모이고, 근데 그게 이제 얇은 마구를 이렇게 덮여서 덩어리처럼 자라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자란 걸로는 전혀 문제는 안 되죠. 피가 잘 통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반절이 넘고 한 75% 이상 좁아지면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맞습니다. 되는군요. 근데 이제 아까 뭐 갑자기 막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60%, 75% 있다가 추운 환경으로 나간다든지 막 혈압이 막 갑자기 바뀐다든지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얇은 막 안에 지저분한 찌꺼기가 그냥 살짝 이렇게 있다가 이게 톡 터지면서 나오면 그 찌꺼기가 근데 그 안에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찌꺼기랑 엉기면 혈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혈전 들어봤어요. 이게 피떡이 돼서 그게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고요. 말을 못 한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반신을 못 쓰는 게 되는 거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암스트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좀 전조 증상이나 어떤 현상이 있나요?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으로는 아파요, 가슴이. 가슴이 아픈데 이제 조금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은 활동을 하는데 빨리 걷고 언덕길 오르고 계단 오르고 힘들 때 가슴이 아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요거는 심장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좁아지고 있다가 툭 터지면서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막는 경우, 이거는 그냥 아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걷고 뛰고가 아닌데 갑자기 아프고요. 의학적으로는 30분 이상 아프면 이건 이제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30분도 길다고 봐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10분 이상 막 극심한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이거 심장혈관이 막힌 거 아니야 하고 한 30분 안에 병원에 오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꽝이어도
꽝이어도 그렇죠. 꽝이어도 그치, 그치.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게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그걸 있나요? 딱 자기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일단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둘로 나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별 우리가 남자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남자라는 것 자체가 위험인자입니다. 잠깐만, 뭐라고요? 자 XY 위험. 45세를 넘은 남자는 그거 자체로 전 안전. 일단 위험. 하나 걸렸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노인이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반면에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는데 일단 1번은 고혈압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본인의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중년이나 노인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기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 혈관 안에 이제 설탕물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죠. 걸렸네요. 네, 드디어. 복부 비만이 있으면 내장 지방이 많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혈관 건강에 나쁩니다. 네, 비만. 흡연이랑 음주도 당연히 흡연, 음주. 흡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관리 안 했을 때는 이런 심혈관 질환 발생이 막 3배, 4배, 5배 이렇게 됩니다. 엄청 큰 차이죠. 엄청 큰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의 추세가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또 의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치료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이제 1번은 그런 아까 위험인자들을 관리하는 줄이는 것입니다. 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노력하면은 확실히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에가 기름기 뭐 죽은 세포, 찌꺼기니까 그게 얇은 막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풍선으로 밀면 밀리고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쇠로 된 기둥 스텐트라고 많이 스텐트가 이럴 때 쓰는 스텐트를 넣어서 기둥을 펼치면 그러면 이제 스텐트는 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넣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만. 어쨌든 그래서 치료는 그렇게 가능한데 거기까지 안 가야죠. 그 전에 한마디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만 네네.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 네. 주변의 환경만 잘 조절해도 이 관상동맥 관련 많이 줄일 수 질환들은 있죠. 많이 줄일 수 있다로 요약할 물론 수. 피할 수 없긴 하지만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그가 알았던 질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지금 역사학자로서 닐 암스트롱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몰랐고 또 건강학자로서 닐 암스트롱에 대한 삶에 대해서 몰랐고 저는 여태까지 닐 암스트롱 원자랑 우주 경쟁, 그렇죠. 미국 현대사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할 줄 몰라서 너무나 매해 유익하고요. 오늘 드디어 목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다른 건 제가 별로 문제 없는데 대회 크기는 좀 줄여야 되겠다. 최근에 제가 좀 급속도로 좀 살이 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런 건강 강좌도 하고 많이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일단 재밌고 감사합니다. 심장학회 돌아가서 좀 이런 완전 새로운 시도들인데 저희는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관상동맥 질환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가역적인 조건들을 잘 관리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건강에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본다면 관상동맥 질환 충분히 위험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사사로운 인생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